바쁘신 현대인의 일정에 맞춰 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주요한 내용만 전해드리는 나라의 TV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병치료차 병원에 입원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한 달 만인 20일 퇴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다시 입감됐습니다. 이날 TV조선 카메라에 포착된 박 대통령은 얼굴이 부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덮고 있던 담요와 수형복 위에 걸쳤던 흰 가운을 옆 사람에게 건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019년 9월 같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고 신장 관련 질환 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2차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며 신장이나 다른 부분에 이상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문재인과 함께 홍범도 띄우기에 열을 올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광복절, 건국기념일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싹 지워버리고 소련 적군 편입을 거부했던 독립군들을 몰살시킨 공로로 레닌을 독대하고 경력금, 권총, 군복까지 하사받은 공산주의자 홍범도를 문재인 부부가 찬양한 것도 모자라서 대전까지 가서 안장식에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는데요. 뭐 뻔하지 않나요? 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군만 철수하고 평화협정은 휴지가 되었다는 제목의 중앙일보 신문 사진을 게재한 후 협정은 역사적으로 지켜진 사례가 거의 없다. 협정을 찰석같이 믿는 바보들이 아직 있다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는데요. 이에 여권 지지자들은 정용진 부회장이 문재인을 저격한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아니, 정용진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고픈 말을 하는 건데 그걸 왜 비난하고 자빠졌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득개문들인데요. 이런 득개문들도 정용진 부회장이 적은 글에 찔리는 구석이 많은가 봅니다. 그렇다면 탈레반이 수도 점령하러 갈 때 아프간 군대는 뭐 했을까요?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탈레반이랑 몰래 거래해서 교전 금지 때리고 자기는 해외로 돈 들고 도망가는 바람에 아프간 군대는 탈레반에 포위돼서 그냥 각계 격파당한 겁니다. 물론 그 전에 탈레반은 6월부터 이미 지방을 다 점령해 탈레반 위주의 인프라를 다 구축해 놓은 상태였기에 마지막 남은 수도 카불을 더욱 손쉽게 접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한 명이 나라를 아예 아작낼 수 있는 걸 아프간 사태가 보여준 건데요. 이래서 군수 통치권자의 국가안보관을 현미경으로 정밀조사해 일과수일투족 감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아프간처럼 될까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인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군수 통치권자와 국민은 어떻습니까? 체코 주재 북한 무역 대표를 지낸 뒤 한국에 망명한 탈북자 김태산 씨 역시 아프간 붕괴 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은혜를 모르는 자는 꼭 피눈물 흘린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주사파 종북주 의자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 현 상황의 우려를 금치 못했는데요. 김태산 씨는 한국은 월남이나 아프가니스탄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미군만 나가면 나라가 순간에 망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나라다. 바로 1949년 미군이 철수하고 1년 만에 북한은 쳐내려왔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망해가던 대한민국을 미군이 다시 들어와서 살렸다. 그때 미국이 나몰라라 했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최초로 미군이 빠지자 망한 나라로 역사에 기억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미군 때문에 살아남았고 또 미군이 지켜주는 덕분에 세계 10위권에 드는 부강한 나라로 되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좀 잘 살게 되니까 살려준 은혜를 잊고 빨갱이들에게 속아서 미군 나가라며 오히려 은혜를 왼수로 갚으려고 들었다. 그때마다 하늘은 월남과 아프가니스탄의 멸망을 실물로 보여주며 한국인들은 정신을 차리라고 경고를 해주곤 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하늘이 주는 경고도 무시하고 민족 수백만을 죽인 공산 마귀들의 편이 되어서 오늘도 미군 철수를 부르짖는다. 지금의 한국은 월남이나 아프간보다 내부적으로는 훨씬 더 위험할 정도로 북한 중국과 좌파들에게 점령당한 상태다. 지금 한국은 미군이라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종북 좌파들은
그 산소 마스크를 제거하려고 계속 악착하게 날뛴다. 전 국민은 들고 일어나서 종북 좌파 정권을 갈아엎고 한미동맹을 지켜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선거로는 절대로 나라를 묵고한다고 과거 역사를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종북주의자들의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대한민국 현 상황을 직격했습니다. 북한을 전나게 잘 아는 탈북자 김태선 씨 주장과 달리 송영길이는 또 국민을 기만하는 소리하고 자빠졌는데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SNS에 북한은 모든 무기 체제가 낡았다며 남침할 능력은커녕 자신들의 생존과 체제 유지가 더 절박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미국의 칼럼니스트가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한국도 아프가니스탄처럼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국이 북한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다며 이렇게 반박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송영길이가 북한은 남침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왜곡에 가깝습니다. 송영길이는 북한군의 무기가 모두 낡았고 경제체제로 군사용 연료도 부족하다는 근거를 댔습니다만 현재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인 핵무기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미 20개에서 6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핵폭탄이 1개만 서울에 떨어져도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맞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군사적으로 잘 나가던 일본도 미군의 핵무기 2방에 손들고 항복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넘어 이미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능력까지 갖췄다는 게 미국의 평가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지금의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하나요? 이런 작자의 특징이 한국 내 핵무기 보유는 필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대한민국도 베트남, 아프간 꼬라지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내부의 적을 색출해 대대적으로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TV는 21세기형 민족의 반역자 종북주의자들을 박멸하기 위한 반민특위 구성을 제안해봅니다. 이 종북주의자들은 북한 김일성 사상을 추종하는 무리들이기에 북한식으로 숙청해도 좋아라 할 겁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6번가량, 문재인이라는 단어가 3번가량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 6월 백운규 전 장관과 최희봉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100여 페이지 분량의 이들 공소장에 이같이 적었습니다. 청와대, BH 등 단어도 수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2년 6개월을 더 가동했어야 할 월성 원전 1호기가 문재인이 청와대 내부 보고 시스템의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계획을 묻는 댓글을 달면서 조기 폐쇄로 결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재인을 퇴임 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일까요? 현재 민주당이 쳐밀어붙이고 있는 일명 언론재갈법이 문재인과 조국 보호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한 이유로 국민을 내세웠습니다. 잘못된 언론 기사로 인한 일반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개정안에 따른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문재인과 정부 인사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직 고위 공직자도 언론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배 청구가 가능해서였습니다. 조국에는 물론 임기를 마친 뒤에 문재인도 징벌적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년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전직 고위 공직자 신분이 되는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 개정안의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때문에 여권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정권이 바뀐 뒤에도 내 편을 지키겠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조국이 지키기 법으로 규정하고 헌법 소원 제기 등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전직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이 퇴임한 뒤 자신에 대한 의혹을 다루는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법안의 내용이나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방식 등
어떤 면으로 봐도 일방적인 입법 폭주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재갈법이라고 명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탈레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 대선 캠프의 김민우 공보특보는 20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이른바 언론징벌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했다며 정권의 앵무새가 돼버린 열린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목 상임위 안건위원으로 둔갑시켜 악법을 밀어붙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야당과 국내 언론단체들은 물론 법조계와 국제언론단체들의 수많은 지적과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과 검찰을 무력화시켰고 사법기관에 대해서도 코드 인사를 통해 사실상 독재 정치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우 특보는 이제 권력 비판의 마지막 보루인 언론의 재갈을 물리면서 민주당의 장기 집권 구도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조국이 일가족의 비리보도 같은 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윤미향에 대한 비판도 사실상 봉쇄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주의의 기둥을 흔드는 게 누군가? 대한민국을 일체의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탈레반식 전체주의로 몰아가고 있는 게 누구인가라며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짜뉴스 처벌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국제언론 관련 단체들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언론재갈법 처음 만들라고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180석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하나 본데요. 이러고도 자신들이 민주세력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민주당, 진심 개역겹습니다. 이 지경까지 만든 대한민국 절반의 국민도 머물고 반성천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